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1월 14일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선 PPP 지원 일정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만간 이제 큰 은행들에서도 접수를 받기 시작할 거라고 SBA에서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일정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요.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살펴보고요. 또 더불어 유튜브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채널을 최소 7일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그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부터요, 모든 미국행 비행기 승객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한국에 출장 많이 가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겠죠.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SBA에서 PPP 지원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프레스 릴리스를 발표했는데요. 일반 은행들에서도 이제 접수를 곧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 1 빌리언 이하인 소규모 은행이죠. 그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은행들, 메이저 은행들입니다. 체이스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이런 데들은 다 이번 연휴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개시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작년도에 진행했었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지원자들이 몰려서 예산이 소진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꼭 준비 미리미리 하셔서 지원 늦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PPP 지원해서 받으신 분들은 꼭 같은 은행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1차 때 작년에 진행을 했던 은행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은 은행을 쓸 경우에 번거로움이 덜할 거다라는 그런 건 예상할 수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였죠. 임기를 일주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탄핵 위기에 직면한 대통령은 하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2차례 탄핵을 당하는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라고 기사는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탄핵 여부는 이제 상원에서의 심리와 표결을 거쳐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요, 하원은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232대 반대 197로 통과시켰습니다. 과반을 넘으면 찬성되는 건데요. 이 중에는 10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에 참여했다라고 하네요. 민주당 의원은 전부 222명 전부 찬성표를 던졌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처리된 거는 지난 2019년도 말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탄핵이 통과가 됐었죠, 하원에서. 근데 이번엔 두 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에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찬성 223표로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서 국익의 최선이거나 또는 헌법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부 의견을 밝혔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의 최종 통과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원의 손에 달려 있는데요. 현재는 아시다시피 50대 50 동수의 상원 의석을 양당이 차지하고 있죠. 상원에서는 앞으로 일정을 봤을 때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이전까지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맥커넬 원내대표죠.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는 19일에 상원을 소집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일 이후에나 표결 내지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상원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의석수를 봤을 때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 힘을 받고 있긴 하지만 공화당의 지금 맥커넬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막판에 이탈표가 속출할 경우 또 가결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와는 별개로요. 유튜브가 트럼프 대통령의 채널을 최소한 7일간 정지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삼진아웃제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채널이 유튜브의 규정을 3차례 위반할 경우에는 계정 사용이 영구적으로 금지되는 그런 규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첫 번째라고 하네요. First Strike이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영상이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네요. 그래서 최하 7일간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튜브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활동을 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는데요. 이건 짧게는 지난 6일이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면서 폭력 시위를 일으켰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인해서 많은 이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음모론 등을 퍼나른다라고 판단되는 여러 유튜버들에 대해서 이 계정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그동안 유튜브는 개입을 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계정을 정지시킨 그 조치에 대해서 아주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어떤 헌법상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일주일 정도 남은 그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폭력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은 코로나 테스트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네요. 오는 1월 26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코비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행 탑승이 허가된다라는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의 발표입니다. 이런 방침으로 인해서 이 미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는 그런 분들은 입국 기준에서 3일 이내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네요. 이와 같은 미국의 방침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요. 지난해 말에 이미 영국발 항공편에 대해서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의무화했죠. 근데 이런 움직임은 결국 영국에서 당시에 새롭게 등장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었었는데요. 이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더 추가의 요구 조건을 모든 나라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 미국 사람들, US 시리즌 또한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출장 갔다 오는 그런 분들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라이크 버튼 바로 눌러서 다른 분들께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